비트코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기술이 좋은 암호화폐에 추월당할 수 있다? 기술만 좋으면 시장에서 화폐로 선택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 핵심은 좋은 돈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게 추월당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므로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게 추월당할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암호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많아지면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수많은 알트코인이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약해졌나요? 약해져서 단 한 번도 다른 알트코인에게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는 건가요? 비트코인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특성이 비트코인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따라해봤자 비트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블랙핑크 제니를 따라한다고 해서 제니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제니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니는 더욱 유명해질 뿐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을 쉽게 따라할수록 비트코인만 더 유명하게 만들 뿐이죠.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게 추월당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 알트코인들이 가진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에게 추월당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암호화폐들이 화폐로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경쟁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화폐의 속성을 갖추지 않으면 화폐로 선택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화폐로 사용된 금은 동이나 은 같은 다른 금속들보다 열 전도율이 낮아서 산업에서 잘 쓰이지 않아요. 이렇듯 금은 기술적인 면에서 밀리는데도 그 어떤 금속보다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어 화폐로 선택받았죠. 이렇듯 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좋아서 화폐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더불어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도 어떠한 기술이 좋아서 사용하나요? 아니죠. 그저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느리고 구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건데,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좋은 자동차란 무엇일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자동차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시속 800km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과연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도 똑같아요. 이미 좋은 돈의 조건을 갖춘 비트코인이 있는데 다른 더 좋은 기술을 적용한 다른 암호화폐들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그 의도가 들어가는 순간 이해관계자가 생기게 되고 탈중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해당 알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의 법정화폐를 통제하는 중앙은행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발행자와 관련된 산업 관계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를 지금까지 보신 적이 있나요? 느리고 비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방법을 아직 찾고 있다곤 하지만 특별히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설마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마케팅에 속고 계신 건 아니죠? 이렇듯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암호화폐는 좋은 돈의 조건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법정화폐처럼 희소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좋은 돈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기술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화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먼저 나온 거고, 블록체인은 이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화폐의 속성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다른 암호화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은 건전화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없어요. 네트워크 효과란 쉽게 말해서 사용자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 품질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1등으로 갖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시가총액 1위잖아요. 에이, 그래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가 영원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 같은 건 없죠.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를 추월하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보다 더 배우기 쉬운 포 언어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할까요? 이미 한글에 익숙해졌고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안 쓰죠. 다른 알트코인을 홍보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하면 되죠. 홍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 어디서 나요? 투자 받아야죠. 투자자들이 공짜로 투자해요? 아니죠. 코인 발행해서 줘야죠. 코인 나눠주고 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폭등하는 이른바 상장 빔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사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오해를 풀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월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왜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없는지를 알차게 보충 설명한 개쩌비 영상과 비트코인 스탠다드 영상도 같이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더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